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고객을 부르는 초기 창업 마케팅 플랭킷 IT 협동조합 백종원입니다. 그럼 오늘 바로 3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요즘 마케팅 어떻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3강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2강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시적인 환경 분석,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3C 그리고 수압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수압 분석은 자사 상황을 분석할 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요즘 마케팅 어떻게 하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해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해시와 애인이 어떻게 여행을 가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좀 그렇고 국내 여행은 어떠냐? 여행이면 다 좋아. 제주도는 어때? 다른 커플들 보니까 제주도로 자유여행 많이 가던데. 제주도 좋지. 나도 여행사에서 가는 코스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이 좋아. 연휴 붙여서 휴가가 일주일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한 4박 5일 정도로 갈까? 예산은 커플 통장에 있는 걸로 100만 원 정도 어때? 커플 통장도 만들고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래, 좋아. 내가 비행기랑 렌트카 찾아볼게. 난 그럼 숙박을 찾아볼게. 난 아직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데 네가 해줄 수 있어? 응, 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여행 코스만 같이 짜면 되겠다. 좋다. 그렇게 하자. 상일시 커플은 국내 여행 중에서 어떤 여행이 좋은지 선택을 했어요. 패키지인지 자유여행인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국내 중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비즈니스로 말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 시장 세분화 전략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프레임은 STP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STP 전략. 그러면 우리가 STP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P 전략은 지난번에 수압 분석했었잖아요. 자사 분석.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 세분화 전략을 하는 건데요. 시장 세분화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제품 포지셔닝 이 세 가지를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근처에 시장에 반찬 가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장님을 인터뷰한 걸로 예시를 써가지고 STP 전략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장에 오늘 담을 반찬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반찬이 한 팩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였어요. 신기하게도 반찬 항상 매진이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사는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직장 다니고 바쁜데 반찬 해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오늘 먹을 반찬을 살 수 있게 한 팩씩 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시장 세분화 프레임이랑 딱 들어맞더라고요. 사장님은 네 가지 특성을 생각해가지고 시장 세분화를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지리적인 특성입니다. 가게에 위치한 동네를 특정해가지고 고객을 생각한 거죠. 이게 지리적인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20, 30대 1인 가구 직장인들과 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세 번째는 심리 분석적 특성이에요. 이제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퇴근할 때 신선한 반찬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네 번째는 행동적인 특성입니다. 직장인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서 가격이 부담되지 않도록 한 팩에 2, 3천 원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팔려고 하는지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좀 이제 대화를 또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줄줄줄 깨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밥은 언제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오늘 한 반찬을 팝니다. 반찬이 남아도 만약에 그냥 버립니다. 아이들 먹을 거니까 매일매일 반찬이 바뀌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원하는 반찬이 있으면 예약받아서 미리 만들어주기도 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이 집밥 같아야지 건강하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사 먹어봤거든요, 이 반찬을. 어쩐지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맛이 나더라고요, 반찬에서. 포장도 깔끔하고요. 포장 얘기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드니까 맛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재료가 건강해서 속이 편할 거예요. 포장이 지저분하면 누가 사가나요? 깔끔해야 기분도 좋지요. 오늘 기분 좋아서 반찬 하나 더 드릴게. 귤도 여기 하나 드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찬 사러 갔다가 인터뷰도 하고 귤도 얻었습니다. 반찬도 또 얻고. 이게 바로 이제 표적시장 선정이라는 건데요. 사장님은 이 이론을 생각하면서 하시진 않았겠지만 저절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고객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직장인 맞벌이 부부였어요. 이분들의 문제는 밥을 할 시간이 없었고 아이가 있어서 건강한 식단으로 먹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 30대 직장인 1인 가구 여성이었어요. 이분들의 욕구는 집밥 같은 반찬을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표적시장 선정은 이처럼 내가 주로 팔고 싶은 고객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품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차별성이에요. 다른 제품과 우리만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반찬 가게 사장님의 반찬은 다른 가게 반찬 가게와 어떻게 차별성을 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분의 제품의 차별성은 오늘 해서 만든 반찬이에요. 다른 반찬 가게들은 오늘 해서 만든 반찬이 아니라 그냥 남아져 있던 반찬들도 어제 했던 반찬들도 팔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오늘 한 반찬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양한 반찬을 만듭니다. 오늘 해가지고.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됐냐. 뭐 진미채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소분량으로 해서 2, 3천 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가격은 7천 원에서 15,000원 정도였는데 보쌈이나 제육덮밥 같은 이게 메인 메뉴로 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구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구매 방법이다. 그냥 반찬 가게 와서 사는 거예요. 직접 구매 방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 구매 방법이었다.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합니다. 아 저기요, 제가 이러이런 반찬을 아이를 먹이고 싶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그걸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날 해가지고 드리는 거죠.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약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컨셉은 뭐냐? 제가 보기에 이 가게 컨셉은 세 가지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만들어서 오늘만 파는, 이게 가장 큰 컨셉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먹어도 괜찮은 건강한 반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정 많은 옆집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다. 귤 하나 더 주고 반찬도 더 주고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 서비스는 높은 가격의 반찬을 사면 낮은 가격의 반찬을 하나 더 주거나 귤도 더 주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STP 전략을 보니까 이 가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또 요즘에는 마케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주도 여행으로 휴가를 정해지자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기간에 탈 게 뭔지, 비행기나 렌트카, 그런 코스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도 고객한테 판매할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전통적인 프레임을 포피라고 합니다. 이 포피는 뭐냐?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요 약자를 따가지고 포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근처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이 포피를 적용해서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동네 근처에 작은 시장에서 줄을 서서 먹는 찹쌀 도넛 가게가 있었어요. 여기는 도대체 포피를 어떻게 적용했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나, 그런 걸 한번 탐방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품은 찹쌀 꽈배기 과자점이에요. 프랜차이즈였어요. 여기는 팥도너츠, 꽈배기, 찹쌀 도너츠 등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랑 다르게 젊은 청년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너츠 집과 차별화된 맛있는 반죽이 있었어요. 반죽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깨끗한 기름, 오늘만 그 기름을 쓴대요, 딱 해가지고. 그리고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 시장에 찹쌀 도너츠 가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잘 돼, 항상.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다른 데랑 비슷하긴 했는데 조금 더 쌌어요. 찹쌀 꽈배기 가격이 3개에 2,000원, 핫도그가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장 다니는 사람들로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유통 경로는 어떻게 하냐? 본사에서 반죽을 가져오면 매장에서 도너츠를 직접 튀겨서 판매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판매 촉진은 어떻게 했냐? 외관이 굉장히 젊고 세련됐어요. 이거 사진 드릴 건데 외관이 굉장히 젊고 세련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어떻게 깨끗한지 아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이 다 끝나면은 여기 가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유리창 안에 딱 보면은 여기가 빈 상점인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팔 때에도 정말 깨끗한 느낌을 딱 줍니다. 도너츠를 대충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창으로 내부에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청소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가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했지만 다른 집들 안 되는 집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여기가 맛집이구나 이렇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좀 쓰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블로그 체험단에서 쓴 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찹쌀 꽈배기 전문점의 컨셉은 뭘까요? 젊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좋은 맛을 내는 찹쌀 꽈배기 집이었습니다. 제가 STP 분석도 그렇고 포피도 그렇고 예시를 들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컨셉이었어요. 컨셉. 조금 더 전문적인 마케팅 용어로 한다면 IMC라는 용어예요. IMC가 뭐냐?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내 컨셉이 있으면 그 컨셉을 가지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고객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반찬 가게를 하면은 정 많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깨끗하고 저렴한 오늘의 반찬. 그리고 이제 꽈배기 집 같은 경우는 단순한 꽈배기가 아니라 젊고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꽈배기 집이다. 그리고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컨셉. 이 컨셉을 확실하게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좀 정리해서 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서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컨셉을 하나의 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보면은 거시적인 환경 분석, 상황 분석 거기까지 했고요. 그리고서 STP 분석했고 포피까지 우리가 쭉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의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를 알면 뭐가 좋으냐? 내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관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 마케팅 프레임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예시들을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마케팅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의 기본기가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좀 망설이지 마시고 마케팅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관찰하면서 바로바로 써보세요. 네, 써봐야지 늡니다. 네, 그래서 오늘 3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